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만 조금 하락했습니다. 다만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연준의 긴축 이런 부분, 그리고 국채금리까지 굉장히 면밀하게 주시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전략들을 짜야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혼조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간략하게 좀 포인트들 정리해 주시죠. 예, 미국 시장 긴축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4% 오르고 S&P 500은 0.5% 올랐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0.1%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엑슨모빌이 그다음에 엑슨모빌, 마라톤 오일, 헬스가 모두 2%대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은행 업종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5% 상승, 웰스파고가 2.4%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차광업체 뉴코가 2.7% 상승했고요. 반도체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3.5% 상승.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도 몇몇 종목은 강세를 나타냈는데 에스펜 테크놀로지가 3% 상승,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가 2.2%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덱스컴,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가 모두 2.7%대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테바 파마수티컬이라고 있는데 어제 5.5% 상승했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2.5%를 돌파하면서 2.4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5.4%로 나타났는데요.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 연은총재는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티는 5월서부터 4번 연속 50bp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6월, 7월 역시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5월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IB들이랑 틀리게 5월은 한 번 쉬고 6월서부터 그 50bp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포인트들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종목별로도 그렇게 오르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국채금리 좀 얘기를 해보면 연준의 공격적인 좀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걸 좀 반영하듯 계속 좀 올라갑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시적으로 2.5%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네. 고점이 어디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 역시나 좀 이런 부분들이 2.5%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살짝 바로 아래쪽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고점이 어딘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다고요? 네, 전월에는 4.9였는데 5.4%로 나타났는데 대신 이제 예비치는 시장의 예상치에 그냥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지금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3%로 전월과 지금 동등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전열과 동등하게 시장 예상치와는 비슷했기 때문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살짝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오는 31일에 아마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좀 나오게 되잖아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는 5.5%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주 거기서 큰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시장 충격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수준으로 시장 대비 예상치보다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좀 주시고 계시네요. 일단 오늘 5월 FOMC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사실 시장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시티에서 어제 이런 공격적인 50bp 금리 인상을 4번 계속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그래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요. 시티 측에서는 그다음에 5월, 6월, 7월, 9월 4번 연속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월가에서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75bp도 0.75포인트도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결국에는 금리 상단치는 2.75%로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에 최종적으로 금리는 결국에는 3.5에서 3.75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23년에도 내년이죠. 세 번의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 지금 그러나 이제 10월, 12월은 일단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가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경우에는 10월, 12월 나머지도 전부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올해 남은 6번의 FOMC에서 전부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뭐 마찬가지 의견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일단 5월은 한번 보고 인플레가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은 6월, 7월에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50bp를.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내년 5월에 금리 최종 목표치는 3에서 3.25%가 도달할 때까지 모든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런 전망을 볼 때 글로벌 IB들 중에서 50bp를 2번 이상 전망한 기관은 지금 시티,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좀 그렇게 전망을 본 것 같네요. 좀 공격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그럼 어떤 지표들을 보고 좀 투자자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뭐 역시 계속적으로 인플레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지금은 뭐 단기적인 랠리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당분간 뭐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시장은 버텨낼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2주 정도는 시장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네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지표 중 하나 같은데 한번 이제 밀렸다가 꺾이지 않더니 다시 110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상승 좀 지속될까요? 유가는 리바운딩 과정인데요. 유가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뭐 제가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상단치가 지금 WTI 기준으로 130, 그다음에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140달러인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130달러 고점인데 뭐 일시적으로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는 못 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유가 차트는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더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올라간다면 여러 가지 원자재 또 기업들의 타격도 많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고점이 130에서 140달러 선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다만 크게 돌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NG 쪽에서는 아까 외신에서도 잠깐 체크를 했었는데 이 EU 측에 바이든이 좀 추가적인 공급을 약속을 했잖아요. 사실 뭐 큰 LNG 가격에 의미를 줄 만한 소식이라고 보세요? 아니 뭐 그냥 그 기존에 그냥 나왔던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일단 천연가스도 유가랑 뭐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특히 이제 유가보다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유럽 측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너무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떻게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미국 측의 천연가스를 자기네들한테 조금 더 많이 수출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측도 알았다고는 했는데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미국하고 카타르 측에서는 일단 유럽 측에 조금 더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요. 또 체크를 해보시면 테바 파마수티컬 이 부분을 좀 특징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제약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올랐을까요? 일단 번스타인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11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이 한 8달러 수준인데 조금 더 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지금 이스라엘 국적의 회사인데 세계 최대 수준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회사인데 제네릭 의약품, 뭐 복제 약품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 후반, 18%에서 한 2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뭐 회사의 문은 자체는 괜찮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S&P 500
속하지 않은 이 회사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조금 강세를 나타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르는 이유들 뭐 약간의 목표가가 높아졌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네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2,700선 뭐 상단 정도에서 계속 뭐 제한적인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태도로 좀 시장을 대해야 될까요? 저도 이번 주는 결국에는 한 2,680에서 상단은 2,750포인트 박스권 네.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 수익률도 더 좋을 것이라 보고 있고 지금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못 가니까 코스피의 네. 뭐 중소형주로 지금 수익률 게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역시 그러나 이제 뭐 코스피를 기준으로 코스닥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이 움직일 것이다. 일단 코스피 마찬가지로 박스권 정도를 전망해 주셨고요. 2,700선 조금 넘어서는 지점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로도 살짝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나 은행 관련 종목들이 좀 강했었잖아요. 그럼 국내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뭐 에너지 업종이야 역시 계속적으로 저는 리바운딩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일단 고점 한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지금 되돌리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네. 지금 은행 업종은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지금 분기 배당 할 그렇죠. 것으로 보고 네. 있고요. 4대 금융지주 금융지주는 좀 제외하고 네. 그다음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는 분기 배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역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은행주는 이번 주는 조금 강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분기 배당 그런 이슈도 있어가지고 네. 뭐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은행 관련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면밀하게 선별하셔서 보시는 태도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일단 고점이 조금 꺾였지만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추이들은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